푸른밤 조인입니다. 심슨네 가족들이라는 애니메이션에서는 친구에 대한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요. 걱정할 필요 없어. 너를 도와줄 친구들이 여기 있잖아. 실수해도 괜찮아. 우리가 못하는 일 중에 너만이 할 수 있는 일도 분명 있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와 닮은 사람에게 끌린다는 말이 있죠. 근데요, 오히려 조금 달라서 그래서 마음이 갈 때도 있지 않아요? 나한테는 어려운 일도 그 친구한테는 별거 아닐 수 있거든요. 친구는 며칠 밤을 새가며 고민한 일도 나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단번에 해결되기도 하니까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그 앞에서 무슨 짓을 해도 부끄럽지 않고 마음이 편안한 사이, 그런 친구 참 고맙죠. 6월 17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기억조차 없을 때, 두려움에 떨릴 때, 눈물이 날 부를 때, 누구 하나 보이지 않을 때, 내 심장 소리 하나 따라 걸어가자, 걸어가자. 어두워질 때, 기억조차 없을 때, 두려움에 떨릴 때, 눈물이 날 부를 때, 누구 하나 보이지 않을 때, 내 심장 소리 하나 따라 걸어가자, 걸어가자.
6월 17일 금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루시드 폴의 걸어가자 였습니다. 이 루시드 폴의 노래는 감성적인 부분들이 참 많잖아요. 이 곡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리듬감이 풍부한 그런 곡인데 뭔가 서정적인 느낌이 더 세게 와닿아서 조용하다는 느낌이 큰 것 같아요. 분명히 이 곡에는 이제 리드미컬한 악기들이 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도 좀 서정적인 감성이 좀 더 세게 와닿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프닝에서 친구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눴어요. 이 심슨네 가족들이라는 이 애니메이션이 참 명대사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이런 가족을 그리는 애니메이션들은 그런 뭐랄까 인상에 대한 좀 생각들을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뭐 짱구는 못 말려도 그렇고, 이런 뭐 심슨네 가족들 아니면 아따맘마 뭐 이런 가족의 이야기를 그리는 애니메이션들은 일상과 되게 밀접한 이야기들을 다루다 보니까 항상 명대사, 감동 이런 좀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와 닮든 닮지 않았든 서로의 뭔가 좀 힘든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을 채워주지 못하더라도 내가 어려울 때 옆에 있어주는 존재가 되게 중요한 친구인 것 같아요. 또 친구의 역할도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친구와 동료의 차이점은 뭘까라는 생각도 예전에 많이 했었었는데, 뭔가 동료는 이제 나와 같이 무언가 힘든 것들을 헤쳐나가는 사람인 것 같고, 아니면 떨어진 일을 해결해 나가는 사람인 것 같고, 친구는 되게 일을 헤쳐나가지 못하더라도 옆에서 그냥 묵묵히 있어주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물론 같이 해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옆에서 그냥 묵묵히 나를 다독여주는 사람이 또 친구인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푸른밤 더 라이브 함께하는 날이죠. 6월의 여름밤과 참으로 잘 어울릴 것 같은 싱어송라이터 두 분이 오십니다. 알레그로 씨 그리고 오엔 씨 두 분 나오세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엽, 김범수, 10cm 윤하, 옥상 달빛 등이 출연하는 썸데이 페스티벌 2016에 초대합니다. 9월 3일, 4일 이틀 동안 난지 한강공원에서 공연이 되는데요. 저희는 9월 4일 일요일 티켓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로 신청해주세요. 푸른밤은 마운키아, 인터파크 투어, 한국닛산, 한진관광, 자유투어, 다운인산업, 유록스, 부영주택, 경동나비엔과 함께합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제가 오늘 방송국 오다가 마주친 분이 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엄청난 팬이거든요. 예전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고, 푸른밤에 잠시 나와주셨을 때 제가 되게 많은 분들을 푸른밤에서 만나 뵀지만, 그리고 많은 분들을 반겼고 설렜지만 되게 이분만큼 설렜던 분은 없던 것 같아요. 되게 팬의 입장으로. 박지윤 씨예요. 예전에 방송 나와주셨을 때 되게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박지윤 씨를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조금 큰 이후에 좀 새로운 음악 색깔로 컴백을 하셨을 때 되게 신선한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그때 나왔던 앨범 나무가 되는 꿈이라는 앨범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앨범에 사랑하지 않아라는 곡이 들어있거든요. 그 곡에서 좀 많은 좀 감성을 알아갔던 것 같아요. 박지윤 씨의 이런 감성도 있으신 분이구나. 역시 목소리에서 오는 어떤 힘이 울림 같은 것들이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갖고 있었던 숨겨져 있던 감성이 있어서구나 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 가족분들은 이후에 좀 활동들을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겠지만 상당히 어쿠스틱하고 좀 덤덤한 슬픔을 전하는 그런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지윤의 사랑하지 않아 듣고 올게요. 어떤 말을 할까 뭘 해야 하는 걸까 차가운 겨울의 하늘보다 더욱 얼어붙은 우리 둘 사실 나는 그래 이젠 날 이해해 미안하지만 이제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아 난 고개를 묻고 웅크린 내게 난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 미안해 근데 난 조금도 슬프지가 않아 처음 내게 고백하던 밤 그날의 수줍었던 날 기억하니 너 고개를 들 때쯤 이미 난 거기 없을 거야 떨리던 목소리 차가워진 두 손 넌 힘겹게 내게 말했었지 제발 나를 떠나 가지마 고개를 묻고 웅크린 내게 난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 미안해 근데 난 조금도 슬프지가 않아 처음 내게 고백하던 밤 그날의 수줍었던 날 기억하니 너 고개를 들
나는 이젠 널 사랑하지 않아. 박지윤의 사랑하지 않아 듣고 왔습니다. 슬픈 노래죠. 이 곡을 이제 정준일 씨가 작사 작곡하셨고 이 앨범에 되게 인디 씬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의 참여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좀 더 색다른 느낌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요. 우리 가족분들 사연 좀 더 볼까요? 1729님. 딱딱한 과자 먹다가 이가 부러졌어요. 흑. 다행히 앞니는 아닌데요. 병원 중에서도 치과 가는 거 정말 싫어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가야겠죠? 도대체 이 과자는 뭘로 만든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과자 먹다가 이렇게 이상한 경우 되게 많은데 심하게 부러져서 이제 보정물을 껴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들도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정말 작게 이제 이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잔에 이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듯이 끝에가 조금 이렇게 부서졌던 적은 있는데 어서 빨리 병원 가셔서 치료 받으시고 이게 사실 작은 상처여도 되게 시릴 수 있거든요. 잘못하면. 예, 관리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같은 경우엔 또 잘 어렸을 때부터 관리를 잘 해야 나중에도 고생을 안 하니까요. 예전에 그런 거 기억나네요. 저 어렸을 때 문방구에서 파는 50원짜리 엿 있었어요. 좀 납작하게 생긴 엿. 뭘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도 좀 색깔이 되게 진한 갈색이었는데 그거 잘못해서 먹으면 이제 다 빠져나가고 흔들리던 입 뽑히고 아말감인가요? 아말감이라고 떼우는 아말감 하잖아요. 썩으면 어금니 이제 충치 부분 제거하고 거기에 이제 아말감으로 채워 넣잖아요. 그거 씹어 먹다가 그대로 뽁 빠지고 저 되게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엄청 많이 혼나고 엄마한테 그거 먹어도 되는데 씹어 먹지 말라고 많이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9048님. 다이어트 한다고 적게 먹고 아르바이트하고 운동하면서 무리하게 움직였더니 결국 오늘 몸살이 나버렸어요. 남들은 더워서 선풍기를 틀고 자는데 저는 이불을 꽁꽁 싸매도 춥네요. 푸른밤 듣다가 스르륵 잠들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무리하다 보니까 몸에서 또 이렇게 몸살이 나버린 거죠. 약 잘 챙겨 드시고요. 사실 감기는 쉬는 게 최고인 것 같은데 9048님이 좀 내일이라든지 이제 스케줄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이제 집에서 쉬실 때라도 푹 주무시고 최대한 좀 따뜻하게, 그리고 저는 목감기나 이런 거 걸리면 그래도 여름이어도 손수건이나 그런 걸 좀 두르고 있는 편이긴 해요. 최대한. 저는 심지어 그런 적도 있었어요. 목감기 걸렸을 때 좀 못은 거의 잠옷만 얇은 거만 입고 있는데 목에는 핫팩 이렇게 두르고 잔 적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게 되게 효과가 좋긴 하더라고요. 따뜻하게 해주는 게. 어쨌든 0448님도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서 나으세요. 0914님.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가기로 해서 계획을 짜는데 저만 숙소 알아보고 티켓 알아보고 혼자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같이 하자고 단톡방에 장문의 글을 써서 올렸는데 다들 보고도 대답을 안 하는 거 있죠?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우울해요. 재미있는 여행이 되길 바랬는데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사실 여행이라는 건 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준비하는 그 과정도 여행이거든요. 이게 또 단체로 가는 여행이라면 그런 준비 과정도 함께 해야 더더욱 의미가 있는 걸 텐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의사소통이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본인이 좀 의사를 전달을 한 거니까 친구들의 대답을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고요.
이런 건 조금 나눠서 준비를 하는 게 맞죠. 단체로 가는 거라면. 모든 사람의 어떤 숙소, 뭐 스케줄 관리 이런 걸 한 명이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좀 얘기를 나눠보시고 즐거운 여행을 좀 만들기 위한 좀 우여곡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래도 좀 마음 편해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친구분들과 얘기 잘 나누시길 바랄게요. 노래 한 곡 들을까요? 허클베리피의 아름다워. 이 곡은 소울맨과 함께 불렀습니다. 아름다운 결실을 맺길 원하는 건 모두 마찬가지. 하나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까지 온전히 과정 혹은 결과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만 하니 모든 씨앗이 나무로 자라나는 건 사실 불가능하지. 어린 시절 꿈꾸던 모습 그대로 나의 먹기를 계속 원하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쉬운 일이 아니야 절대로 포기하거나 맞서거나 맞서는 것을 포기하거나 셋 중 하나를 선택하기라 너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야. 그 때문에 때론 우린 신을 원망하기도 하지. 허나 그분은 우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인도하지.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거야 반드시. 우릴 다른 모습으로 만든 이유를 우린 알지 못하듯이. Let's go. But you are so beautiful. 걸어가도 멈추어도 이 순간을 살아내는 것. 흙과 밭그 사이에 무한한 화색들을 바라봐. 모두가 아름다워. 잡고 있던 끈을 놔버릴 때 기분을 내게 아무런 상상할 순 없죠. 나 꿈은 삶의 거대한 일부 절대 너희 전부가 될 수 없지. 나는 샷을 뿌리고 물주다 보면 가슴 한 구석에 난 커다란 구멍 언젠가는 채워지고 더 나가서 널 거대한 일부로 자라날 거야. 사장님이셨던 내 아버지 지금은 작은 교회의 목사님 114내 원이셨던 어머니 지금은 어린이집의 원장님.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간에 두 분의 삶은 아름다운 그 자체 매 순간 변함없이 충실하셨으니 그 삶이 아름다울 수밖에. 네가 품은 꿈보다 너의 삶이 훨씬 크고 아름다워. 그러니 그대여 가슴에 난 그 구멍을 부끄러워 마오.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거야 반드시.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를 자랑스러워하듯이. We are so beautiful. 이 순간이 모여 만든 삶의 기적이라는 것. 낮과 밤 하늘에 수많은 표정들처럼 모두가 아름다워. 네가 짊어지고 있던 배낭의 무게 견디지 못하고 내려놨을 때 당시에 난 어리고만한 마음에 너의 선택을 깔보고 비웃었네. 우릴 다른 모습으로 만든 신의 뜻도 이해 못한 내가 무슨 자격으로 너의 삶을 평가해가며 그분의 흉내를 냈나. 어리석은 나의 지난 나를 어그로 마음으로 감싸 안아준 나의 친구여. 너가 앞으로 짊어진 배낭은 이전보다 편안하길 바랄 뿐이야. 내가 아직 여기 남아 랩을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너의 삶은 꿈보다 크고 아름답다는 걸 전파하기 위해서란 걸. We
허클베리 피 그리고 소울맨이 함께한 아름다워 듣고 왔습니다. 9433님, 평일에는 직장에서 6시에 퇴근해서 저녁에 그리고 주말에는 하루 종일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하려니까 쉽지는 않지만 아직 한 달밖에 안 돼서인지 마냥 재미있는 상태랍니다. 휴일에 일해도 즐거운 기분 처음이에요. 앞으로도 이 즐거움이 오래오래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카페를 또 운영을 하시면서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와, 이런 거 정말 어려운데 쉽지 않고, 좀 몸도 그렇지만 사실 정신적으로 신경 써야 될 게 이제 2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2배 이상이죠, 이 정도면. 그래서 상당히 복잡하고 힘드실 수 있는데 즐겁게 하고 계신다니 참 다행입니다. 어서 좀 몸에 익숙해지고 자리를 잡아서 어느 정도 좀 마음 쓸 일, 신경 쓸 일이 조금은 간단해졌으면 하네요. 근데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카페 운영도 하시고, 이게 그러면 직장에 나가 계시는 동안은 이제 본인이 관리를 안 하시더라도 카페 문은 열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 이야, 좀 대단합니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김로사님, 아르바이트 끝나고 아끼는 길 고양이한테 밥을 주고 와서 푸른밤을 틀었는데요. 이제 늦은 저녁을 먹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빠가 뼈해장국을 해놓으셨네요. 저는 제법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나 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함께 먹진 못하더라도 가족이 이제 요리해놓은 음식을 먹는 것도 되게 따뜻함이 있죠. 저도 뼈해장국 되게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도 되게 많이 먹었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좋아했어요. 저는 좀 감자탕, 뼈해장국 이런 거. 제가 이제 중학교 다니고 막 그럴 때도 친구들하고 이제 돈 모아서 해장국 먹으러 가고, 말이 좀 웃기긴 하다. 친구들하고 고등학생이 이제 감자탕 먹으러 갔어요. 해장국이 아니라 저는 감자탕 먹으러 가고, 거기다 되게 자주 가는 집이 있어서 거의 단골 어머니께서 그냥 밥은 공짜로 비벼주시고 막 그랬었는데 기억이 나네요. 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계절들 중 특히 여름에 다양한 음악 페스티벌이 열리는 이유는요, 뛰어놀기 좋은 계절이라는 것도 있지만 날씨가 한몫한다고 하는데요. 공기가 습해서 소리가 크게 멀리까지 퍼져서요, 다른 계절보다 더 잘 들리기 때문이라고 하죠. 오늘 함께할 이분들 음악도 여름밤답게 여러분이 계신 그곳까지 잘 전해지길 바라면서 푸른밤 더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할 두 분, 일단 남성분들이고요. 목소리 좋고요. 싱어송라이터십니다. 이름부터 예사롭지 않은 분들이에요. 알레그로 씨 그리고 오웬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남성 두 분도 오랜만에 푸른밤에서 모셨습니다. 이 시간대 괜찮으신 거죠? 나오셔도? 네, 원래 잠을 자지 않는 시간이라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 푸른밤에 이제 처음 와주신 두 분인데 인사 한 분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알레그로의 이세훈이라고 합니다.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싱어송라이터 오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알레그로 그리고 오웬 두 분 나와주셨는데, 자, 푸른밤에는 처음 나오셨고, 두 분 라디오는 몇 번째 방문인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먼저 예, 저는 한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알레그로 씨는 이제 방송이 세 번째, 네, 푸른밤 세 번째 방송이시고. 세 번째 만에 푸른밤에 입성해서 굉장히 기쁘고 입성이라고까지 표현할 방송인가요? 좀 기분은 어떠세요? 되게 좋아요. 일단 꼭 한번 나와보고 싶었었고 이렇게 막상 뵈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웬 씨 같은 경우에는 저도 세 번째. 그래요? 네, 긴장이 돼요. 오웬 씨 조금 되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긴장이 좀 되시고요. 네. 괜찮습니다. 편하게 방송하다가 가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래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얼굴 뵙는 분들이시고, 또 이제 푸른밤에서 오늘 라이브로 또 함께 한다고 해서 좀 설레는 기분도 들고, 이제 음악가를
처음 이제 라이브로 만난다라는 거 이거 되게 신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우리 푸른밤 가족분들에게도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처음 또 오웬과 알레그로 씨의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좋은 음악 또 선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나오시면 이름의 뜻을 좀 여쭤보는 편이에요. 두 분의 이름 한국어가 아닙니다. 한국어인가요? 알레그로가? 예, 아니죠? 한국어로 쓸 수는 있지만 한국어는 어는 아니고요. 어떤 뜻인지 우리 가족분들에게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알레고로라는 이름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네네. 좀 약간 저는 도회적인 음악을 하고 싶어서 네네. 도회적인 음악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네. 주변을 살펴보다가 근데 사람들이 되게 빠르게 지나다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약간 저렇게 빠른 의미를 좀 담아서 음악을 좀 만들어봐야겠다. 네네네. 음악이 빠른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이름을 알레그로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영감을 느끼신 얻은 편이죠. 거고요. 예. 이게 뭐 음악 용어잖아요. 예, 맞습니다. 빠르게 연주하는 부분을 이제 알레그로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 부분을 이제 차용하셔서 이름을 지으신 게 맞으신 거죠? 예, 맞습니다. 마지막에 W 하나 더 붙여서요. 네. 약간 나눠서 보면은 제가 이제 인터뷰할 때는 점점 잘하고 싶다, 이제 성장하고 싶다는 뜻을 담아서 더 빨리 잘하고 싶다는 뜻을 담았는데 그런 의미도 예. 좀 있군요. 예, 맞습니다. 자, 그래 알레그로 씨의 이름 설명도 들어봤고요. 오웬 씨. 저는 한글이 될 수 있어요. 원래 뜻이 네네네. 오웬이 오른쪽 왼쪽을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네네네. 네, 다양한 이쪽 저쪽 많은 시도를 해보고 싶다, 네네네.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이제 이름을 짓게 됐는데 별 큰 의미 없이 지금의 왼자가 더 이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정하게 됐고 영어로 썼을 아이의 때 왼이잖아요. 네. 아이. 이 표기가 예뻐서. 네, 영어도 마찬가지로 역시 예쁜 게 최고입니다. 멋있는 게 예, 일단 이름은 멋있고 봐야 돼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앨범 얘기를 이제 해볼까 하는데, 오웬 씨. 네. 앨범 나오신 지 아직 한 달도 안 됐습니다. 5월 24일에, 네. 데뷔 첫 EP 앨범이 나왔다고요. 네. 오, 상당히 본인에게도 의미가 있는 그런 앨범일 것 같은데요. 네, 따끈따끈한 네네. 앨범인데 어떤 앨범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When I Begin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네네. 많은 사람들이 듣고 공감하고 네.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을 많이 선택했어요. 그래서 많이 반응들이 다 위로받는다 하고 공감한다고 해주셔서 이번 앨범에는 그러면 어떠한 이 공감과 위로에 대한 네, 그 쓸쓸함을 담아서 담으셨군요. 네. 자, 그럼 이 앨범 딱 만들었을 때 상당히 벅찼을 것 같아요. 첫 번째 EP 앨범이라고 네. 하면 이제 세상에 나의 이름을 이제 걸고 네. 나온 앨범이 있는 것이고 그 네. 음악들을 사람들이 이제 찾아 들을 수 있는 것인데 네. 기분이 좀 어떠셨는지 누구에 가장 먼저 알리셨는지. 아무래도 부모님한테 제일 먼저 알렸는데 네네. 뭐 좋아해 주셔서 뿌듯했고요. 뭐 그중 좀 알렸던 사람들 중에 가장 기분 좋았던 말이나 반응 뭐 이런 거 있었나요? 아, 네. 김해에 사는 제 친구 중에 네. 되게 시험을 계속 떨어져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는데 타이틀곡 듣고 이제 많이 공감된다고 힘 좀 났다고. 위로가 된다고. 네. 역시 좀 내가 생각한 위로의 포인트를 이해해주는 사람과 함께 네. 됐을 때, 네. 또 나도 힘이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래요. 알레그로 씨 같은 경우에는 새 앨범 나온 지 이제 한 열흘쯤 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6월 7일 날 발매했으니까요. 두 분 다 이제 따끈따끈한 신보인데, 이 앨범 알레그로 씨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3년 만에 이제 첫 정규 앨범을 내게 됐는데요. 네네. 앨범 제목은 도시 여행 지침서입니다. 그러니까 뜻은 좀 약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잠깐 인생의 여행으로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네. 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옆에서 보거나 제가 느낀 것들을 좀 정리해서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목을 도시 여행 지침서라고 지었게 됐고요. 사실 이런 앨범을 만들 때 컨셉은 굉장히 옛날부터 구상을 하긴 했었는데 이렇게 또 구체화되니까 감회가 좀 새롭더라고요. 생각만 하고 있던 게. 팀명도 그렇고 이제 이번 정규 앨범에 대한 이 이름도 그렇고 좀 옆에서 관찰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관찰도 좋아하고 네네. 뭐 경험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좀 살면서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배울 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그래서, 예. 그래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음악에 녹여서 앨범으로 만들어내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행 지침서, 도시여행 지침서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 도시여행 지침서에서는 이제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도와주는 건가요?
감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사실 앨범을 만들 때는 이제 각 곡마다의 이제 테마들이 있어요. 네. 테마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게 뭐 제가 겪은 일이기도 하고 뭐 주변에서 제가 느낀 일이기도 해서 네네. 약간 뭐 여러 가지 감정을 담았습니다. 뭐 기쁨, 슬픔, 뭐 우울함, 뭐 미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좀 뭐랄까 도시 여행 지침서라는 이 제목이 있지만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얻는 그런 감정들의 이야기들도 많이 담겨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래를 한 곡 들어보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네. 알레그로 씨의 라이브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곡 어떤 곡을 해주실지. 예, 제 이번 앨범 타이틀곡이고요. 네. 불러본다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알레그로의 불러본다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눈을 뜨면 너의 목소리 들려 아직도 난 그렇게 걷다가도 너를 닮은 모습에 뒤돌아는 거기 멈춰서곤 해 언제나 너와의 추억은 항상 아직 이 거리에 남아 있어 흩어진 날들은 아직도 여기늘 함께 있지만 넌 이젠 없는 걸 손끝엔 선명한 너의 기억들 잊으려 노력해봐도 아직 곁에 있는 걸 이제는 달 수 없는 날들이 흘러가더라도 난 아직 네 이름만 불러본다 이제 그만 잊을 때도 됐는데 얼마나 더 지나야 그댈 놓을지 언제나 너와의 추억은 항상 아직 이 거리에 남아 있어 흩어진 날들은 아직도 여기늘 함께 있지만 넌 이젠 없는 걸 손끝엔 선명한 너의 기억들 잊으려 노력해봐도 아직 곁에 있는 걸 이제는 달 수 없는 날들이 흘러가더라도 난 아직 네 이름만 불러본다 함께 웃던 그때 우린 이젠 또 다신 없는 걸 손끝엔 선명한 너의 기억들 잊으려 노력해봐도 아직 곁에 있는 걸 이제는 달 수 없는 날들이 흘러가더라도 난 아직 네 이름만 불러 손끝엔 선명한 너의 기억들 잊으려 노력해봐도 아직 곁에 있는 걸 이제는 달 수 없는 날들이 흘러가더라도 난 아직 네 이름만 불러본다
야, 알레그로의 불러본다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피아노를 치시면서 라이브를 함께 해주셨는데, 와, 참 뭐랄까요. 이제 담담하게 툭툭 뱉는 그런 이제 가사말들이 여러 가지 감정들을 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어떠셨어요? 라이브 어떻게 들으셨는지, 오엔 씨. 울적해졌어요. 진짜 너무 울적해진 거 아니에요? 오엔 씨 괜찮아요? 너무 울적해졌어요. 울면 안 돼요. 네. 오엔 씨 괜찮으신 거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이름은 알레그로인데 다운시키는 알레그로, 여러분, 이제 음악적 용어로 빠르게 연주할 때 알레그로라고 표기를 합니다. 진짜 이름 잘못 찍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이제 감정적으로 봤을 때도 너무 좋은 노래였고 잘 들었다는 아유, 생각이 감사합니다. 듭니다. 아, 노래 좋은데요. 자, 라이브 코너 역사상 처음인데요. 저도 지금 긴장이 됩니다. 저도 처음이라. 자, 어떤 분이 연결돼 있을지 두 분 혹시 예상이 되시나요? 알레그로 씨.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어떤 한 분이 예, 아마 저랑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어서. 푸른 밤이면 이 친구일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오엔 씨는요? 전 1도 모르겠어요. 1이라뇨. 하나라고 표현을 해주세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도 모르겠나요? 누가 네. 연결돼 있을지 좀 예상 가는 사람도 없고요. 네,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요. 그럼 바로 연결 한번 해볼까요? 오엔 씨의 지원군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감성 싱어송라이터 빌리 어코스트입니다. 저기요, 안녕하세요. 전했을 때 알았어요. 목소리에서 너무 빌리 어코스티야.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다시 푸른 밤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고 있네요. 이렇게 전화 지원군. 빌리 어코스티라뇨. 상당히 이제 감성적인 그런 분인데. 그래요. 네. 오엔 씨의 지원군으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 네. 저희가 또 같은 회사에서 그렇군요. 일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ON의 또 EP 앨범에 네네. 또 제가 타이틀곡을 편곡을 했기 때문에 또 제가 또 지원군으로 또 나서봤습니다. 평소에도 친분이 좀 깊으신가요? 사실 같은 저희 회사에 회사에서 들어온 지 전화하신 얼마 거 안 아니에요? 돼가지고 저기요. 바로 같은 회사에서 전화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오자마자 거의 지금 앨범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좀 바로 작업부터 한 그런 케이스라 아직 이 친구가 어떤 캐릭터인지는 정확하게 음악적인 교류는 있었지만 아직 뭐랄까 네. 인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좀 더 알아가야 되는 네. 부분이군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첫인상 좀 어떠셨어요? 정말 외모에서처럼 정말 음악을 정말 능숙하게 잘해요. 곡도 너무 능숙하게 잘 쓰고 해서 네네네. 저도 좀 즐거운 마음으로 앨범을 좀 도왔던 기억도 좀 나고요. 음악을 하는 또- 그 능수능란함이 좀 매력적이다. 네, 뭔가 겉보기에서 풍겨 나오는 성숙함이 음악에도 배어 있다라고. 그래요. 오엔 씨를 응원해 주시기 위해 또 전화까지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또 응원해 주시고. 네, 뭐 지금 방송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긴장되고 떨릴 텐데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고 원래 하던 대로 노래도 잘하고 얘기도 잘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엔 씨. 네. 그럼 인사드려야죠. 형 자요. 차가워. 형 자요. 방송 들으라고도 안 하고 그냥 자버리라네요. 이제 자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런 캐릭터시군요, 두 분. 너무너무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빌리 네네. 어코스티 씨 또 좋은 소식 있으면 푸른 밤에 꼭 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자요. 네. 자, 오엔 씨의 지원군 통화해봤습니다. 어떠세요? 너무 든든해요. 확실한가요? 네. 재워버렸는데. 확실한 거 맞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알레그로 씨는 살짝 예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분 한번 통화 연결 바로 한번 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종현 씨? 예, 저 종현입니다. 누구시죠? 본인 소개 좀. 푸른밤 단골 짙은입니다. 짙은 씨군요. 예. 짙은 씨. 월요일에 또 여기서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 잘 들어가셨는지. 그럼요. 바로 그냥 집에 갔어요. 지금 주무시다 깨신 건 아닌지 목소리가 많이 생기셨는데. 저 좀 일찍 자가지고요. 예. 좀, 오늘, 좀 잠겨있네요. 그렇군요. 근데 제가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네. 전화 연결. 네네. 그래서 어색하고. 에이, 방송 항상 오는 푸른밤인데요. 편하게 하십시오. 자, 반가워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알레그로 씨와 또 어떤 사이인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어떤 사이기에 또 이렇게 지원군으로 전화까지 주셨는지. 진짜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이라기보단 네네. 친구죠, 친구. 아, 오래된 친구. 네, 음악을 하고 있다는 게 참 고맙고, 네, 제가 되게 좋아해요. 음악도 네네. 많이 좋아하고. 네, 알레그로 자기 씨의 매력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매력이요. 네네. 이분은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맥박 같은 느낌. 그 무슨 그 어떤 의미죠?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음악 맨날 안 한다고 막 그러면서 계속 앨범을 내고 아, 활동을 하고 그게 뚝심이 있어서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회사를 다니면서 좀 음악을 했었는데 네네네. 한 바로 때려쳤거든요, 저는 회사를. 아, 회사를 다니시면서 지금 또 음악을 병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쵸. 그것도 대단한 어려운 대단하다고 일인데 생각되고. 계속해서 좀 항의하는 네. 그런 뭐 열정적인 모습. 그리고 사람들한테 되게 잘해요. 네, 영업이 아니죠. 아무튼 사람들한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알레그로 씨한테 응원의 네. 한마디 해주시죠. 아니, 옆에 계신 거 맞죠? 네, 옆에 계십니다. 네, 옆에 있습니다. 네. 이번 앨범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서 축하드립니다. 아유, 별 말씀 덕분이죠. 네, 앞으로 활동 많이 했으면 좋겠고 잘 돼도 열심히 친하게 지내길 바랄게요. 아, 물론이죠. 잘 부탁드려야죠, 제가. 자, 짙은 씨, 파이팅 짙은 씨, 또 푸른 네. 밤에 예쁜 소식, 좋은 소식 들고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금방 또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ONC의 지원군 빌리 어코스틱 그리고 알레그로의 지원군 짙은 씨 이렇게 두 분 전화 연결로 만나봤는데요. 푸른밤에서도 이제 상당히 많은 인사를 나눴던 분들이어서 이렇게 또 뭔가 반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자, 이제 라이브를 한 곡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엔 ONC가 준비를 해주셨죠? 어떤 곡 불러보나요? 네, 제 앨범 타이틀곡 오늘이라는 노래인데요. 오늘 어떤 곡인지 청춘의 오늘에 대해 생각하며 쓴 노래입니다. 청춘에 대한 이야기군요. 네, 물론 다른 분들도 오늘이 힘들고 그러신 분들이 많을 텐데 네네. 오늘 노래 듣고 많이 위로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럼 먼저 광고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오셨고요. ON의 오늘 라이브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새벽 4시 잠들지 않아 돌아갈 수 없는 시간들을 생각하곤 해 습관처럼 마음이 아려와 집으로 가는 길은 자꾸만 멀어지는데 저만치 멀어지는 찾을 수 없는 잡을 수 없는 Take it easy 나만 왜 이렇게 힘든 건가요 오늘 밤이 왜 오늘의 나를 괴롭히죠 아무것도 한 게 없는 하루인데 나는 왜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는 건지 아쉬움은 나를 찾아 다가오네 창문 밖은 벌써 따뜻한 게 Take it easy 나만 왜 이렇게 힘든 건가요 오늘 밤이 왜 오늘의 나를 괴롭히죠
것만 다시 또 일어설 수 있나요? 오늘도 슬픔에 잠겨 밤을 지우고 있나요? Take it easy. 나만 왜 이렇게 힘든 건가요? 오늘 밤이 왜 오늘의 나를 괴롭히죠? Take it easy.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자, 푸른밤 종윤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푸른밤 더 라이브 알레그로 씨 그리고 오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의 노래 한 곡씩 라이브로 들어봤고요. 이제 역시 음악 이야기를 하려면 음악을 듣고 얘기를 나누는 게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앨범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해요. 네. 이번 앨범 두 분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앨범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작업을 하셨던 염두에 뒀던 무언가가 있을까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직설적으로 도시여행 지침서라는 제목을 정하면서 네. 좀 다양한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도시인들이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 네. 뭐 그래서 뭐 되게 많은 테마가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감정선도 있고 특정한 상황도 있고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음악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작업을 하면서도 좀 그런 감정이 안 잡히면은 좀 한동안 좀 안 하고 그랬었어요. 좀 그런 감정이 안 잡힐 때 찾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셨나요, 혹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한동안 저를 방치했어요. 일이라든지 그 음악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제 예, 아예 작업도 아예 안 하고 좀 손을 놓고 예, 아예 안 나를 하고 충전하는 그냥 시간을 가지셨다. 맞습니다. 예. 그런 게 필요한 시간도 있죠. 나에 대한 어떤 충전의 시간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오웬 씨 같은 경우에 네. 좀 어떤 부분들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셨는지. 되게 솔직하게 다 표현하고 싶은 게 항상 제 마인드이기 때문에 네네. 다 중요하죠. 가사 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 좀 솔직하게 무언가를 전달하는 것을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번 앨범 작업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자, 그래요. 이제 사실 얘기한 것처럼 어떤 테마라든지 솔직함이라든지 그런 걸 담다 보니까 알레그로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테마를 정할 때 좀 어떤 것들이 기준이 됐나요? 그 일상생활에서 느낌이 팍 올 때가 있어요. 가령 이제 제가 어떤 뭐 국제전화를 할 때 네. 거기는 낮이지만 여기는 밤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느낌? 약간 그런 포인트들을 잘 기억해놨다가 적어둬요. 그래서 나중에 그 생각을 많이 하면서 네네네. 비슷한 뭐 영화나 다른 것들을 보면 또 영감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네네네. 계속 그렇게 발전을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혹은 뭐 다른 예술 매체들을 통해서 네, 얻었던 것들을 맞습니다. 또 이제 세분화해서 네. 작업을 진행하셨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감성적인 음악들을 많이 품고 있는 두 분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감성이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잖아요. 두 분은 가장 좋아하는 표현하기에 가장 수월한 뭐 그런 감정 어느 감정이 있을까요? 기쁨, 슬픔, 뭐 우울함, 뭐 글쎄요, 그거는 쓸쓸함 낮과 뭐 밤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지금 밤이니까 밤으로 네. 합시다. 밤에 표현하기 가장 좋은 감성 뭐가 있으실까요? 궁상? 궁상. 궁상 쉽지 않은데요. 대단한 걸요. 알레그로 씨는 궁상. 자, 오웬 씨는요? 쓸쓸. 쓸쓸. 많이 쓸쓸하신가요? 네. 솔로세요? 네. 혼자 사시나요?
네. 같이 쓸쓸할 만합니다. 반려동물도 없나요? 네. 아, 저런. 아, 게임하세요, 혹시?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쓸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도 쓸쓸함이 뭐 처연하게 묻어날 수밖에 없겠지요. 예, 예. 그래요. 두 분 음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오엔 씨, 네. 처음에 음악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제가 처음 기타를 잡은 게 20살 때인데 저희 어머니가 네. 어릴 적 선물 받았던 기타가 있더라고요. 집에. 네. 그걸 가지고 쳐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멋있는 것 같고 멋있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그쵸. 음악을 네. 할 때 모든 남자들이 음악을 시작하는 이유 멋있어지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 뒤에 싱어송라이터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나도 노래를 써봐야겠다. 써서 친구들한테 들려줬는데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반응이 괜찮았군요. 당연히 다 지금 제 장르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아닌데 괜히 잘하니까 계속 써보라고. 그래서 기분이 힘을 좋아서 좀 이제 줬던 친구들이네. 네. 어떻게 보면 조롱을 할 수 있으면 해봐. 네. 돌려서 돌려조롱을 한 건가요? 네. 하지만 지금 또 멋지게 해내고 계시고. 아랑곳하지 않고 쓰다 보니 네,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레그로 씨 같은 경우에는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음악은 늘상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제가 제대로 시작하는 건 좀 늦게여서 좀 항상 동경을 해왔던 거라서요. 조금씩 하고 있었던데 갑자기 그게 빵 터진 느낌? 약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회사를 다니시면서 예. 음악 작업을 계속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좀 생활에 좀 어려움이라든지 바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려움 많죠. 고충 많죠. 뭐가 가장 힘든가요? 일단 힘든 거는 일단 일상에 치이는 시간이 워낙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하고 싶어도 좀 체력도 딸리고 뭐 그런 게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체력적인 부분, 체력과 시간과 뭐 건강을 스트레스. 가장 잘 챙겨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도 좀 퇴근하고 바로 오셔가지고 이제 푸른 밤 함께 해주시는 거잖아요. 예, 죽겠어요. 이해합니다. 힘내시고요. 그래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얻는 또 에너지가 있으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두 분 다 이제 지금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 데모 테이프를 직접 보내셨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네.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거든요. 알레그로 씨부터.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습작들을 써놨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걸 좀 내보고 싶어졌어요. 네. 제 마음이 바뀌어서 그래서 몇 군데 이제 얘기를 넣어봤는데 네. 현재 회사에서 좋게 들어주시고 이제 같이 해보지 않겠냐라고 말씀해줘서 냅다 잡았죠. 또 그런 온 기회를 예. 망설이지 않고 잡으셨고요. 예. 저 오엔 씨는요? 전 데모 테이프를 보냈어요. 딱 보내자. 네. 어떤 반응이 있었나요? 언젠이라는 노래를 보냈는데 네네. 이번 앨범에 실린 앨범 수록돼 있죠? 네, 노래거든요. 네, 그 노래를 집에서 혼자 녹음해서 보냈는데 제가 보낼 때 이름도 안 적고 번호도 안 적고 어디 사는지 뭐 아무것도 없이 잘 들어봐달라고 하고 보냈거든요. 네네. 처음 보낸 거니까. 근데 신기하게 며칠 후에 연락이 와주셔서 메일로 답장이 온 건가요? 그럼? 네, 서울로 한번 왔으면 좋겠다. 고향이 어디시죠? 고향은 대구인데 지금 사는 곳은 김해예요. 지금 김해에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홍대에서 살고 있어요. 올라오셨죠? 네. 저는 김해에서 오늘 푸른밤 오신 줄 알았어요. 그럼 내일 KTX 타고 가시나? 걱정을 했는데 그건 아니었군요. 예. 어쨌든. 그래서 서울로 왔으면 좋겠다. 그 다음날 바로 올라왔거든요. 그 다음날 바로 네. 또 올라오셔서 좀 많은 이야기도 나눠보고. 근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서울로 완전 올라오는 게 좋겠다 하셔서 그 다음 주에 바로 집 구해서 올라와서. 정말요? 열정이 있었네요. 행동력이 네. 있었네요. 네. 청춘입니다. 네, 청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4살. 아유, 청춘일 때예요. 청춘이잖아요. 청춘이에요. 알레그로 씨 기쁜 한숨이 나옵니다. 하지만 청춘은 나이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예, 나이가 정해져 있는 네.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요. 또 이런 뭐랄까 좋은 기회를 잡은 두 분.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좋은 앨범들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알레그로 씨 같은 경우에는 한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나에게 데뷔 후 지난 3년은 다사다난한 시간이었다.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앨범을 만드는데 일단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곡 쓴 지도 좀 됐고, 일단 만들면서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있었어요. 뭐 실연도 당하고, 뭐 회사에 일도 많고, 뭐 몸도 좀 안 좋은 적도 있었고, 그러면서 좀 저를 좀 못 잡은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하면서도 좀 멈춘 시간들이 있고 뭐 한 달도 쉬고 막 네네. 녹음하다 2달 쉬고 막 그래서 계속 이제 나온다는 하는데 그 시간이 하다 보니까 3년이나 갔더라고요. 예. 4년 동안 또 이제 고군분투해서 만든 앨범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그 앨범에 들어있는 곡 한 곡을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다음 곡 라이브 어떤 곡 해주실지. 예,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그 세상의 모든 밤들이라는 노래. 제목 감동적이지 않나요? 벌써 감동이 몰려와요. 세상의 모든 밤들. 아까 말씀하신 전화. 아까 국제 전화했던 그 모습. 생각이 납니다. 나는 낮이지만 넌 밤. 예, 뭐 그렇죠. 뭐 그런 얘기들도 또 담겨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알레그로의 세상의 모든 밤들 라이브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며칠 동안 기운 없던 넌 지금쯤은 잠들었는지 무심하게 울려 퍼지는 통화음만 남아있는 걸 아무 말도 못하고 차창 너머 세상 저편엔 모두 바쁜 듯한 사람들 표정 없는 거리들마다 분주하게 길을 재촉해 집으로들 향하네. 기다림은 항상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기만 바라보는 나를 위로하네.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나의 하루는 네가 있어 좀 더 아름다운 걸. 그리움은 내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가로등 숲 사이 너의 흔적들로 남아 세상의 모든 잠들지 못한 밤을 그대와 언제까지 나는 함께해. 둘, 셋. 늦은 밤을 채운 불빛들 쓸쓸한 듯 남은 사람들 화려하게 도시를 비추는 차량 불빛 물결 사이로 외로움만 쌓이네. 기다림은 항상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기만 바라보는 나를 위로하네.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나의 하루는 네가 있어 좀 더 아름다운 걸. 그리움은 내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가로등 숲 사이 너의 흔적들로 남아 세상의 모든 잠들지 못한 밤을 그대와 언제까지 나는 함께해. 세상의 모든 밤을 그대와
이야. 알레그로의 세상의 모든 밤들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이 곡 정말 밤에 듣기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좀 이제 목소리도 그렇고. 네, 밤에 좀 뭐랄까 포근하게 듣기 좋은 곡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웬 씨? 따뜻해졌어요. 아까는 쓸쓸해졌는데. 네, 다시 따뜻해진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제가 복구는 해놓고 가네요. 다행입니다. 자, 그래요. 두 분과 얘기를 쭉 나누고 있는데 음악 얘기도 많이 해봤고 또 이제 공연에 대한 얘기도 해보고 싶어요. 두 분 공연에 대한 좀 생각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얘기 좀 나눠보고 싶거든요. 알레그로 씨. 네, 공연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좀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 네네. 아무래도 시간이 좀 없다 보니까 좀 자주 못 뵙는 게 좀 저도 아쉬워요. 네네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작게든 좀 크게든 뭐 열심히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도 이제 앨범이 나와서 네네. 단독 공연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네네. 좀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면 공유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웬 씨 같은 경우에는 공연. 공연. 네네. 부산에 있을 때 버스킹 그리고 작은 클럽, 카페 이런 데서 공연했었는데 좀 해운대 쪽에서 공연 많이 하셨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해운대에서 주로 많이 노래를 했었죠. 아, 노래하면서 또 많은 분들과 또 네. 새로운 인연도 만들고 그러셨나요? 아니, 절대 없나요? 저는 노래 끝나면 바로 집에 가서 자야 돼요. 왜요? 피곤한가요? 너무 피곤. 아, 뭔가 이 청년 색다른 매력이 있는 청년인 것 같습니다. 저랑 라이프 사이클이 비슷하신 거예요. 일단 노래를 정말 열심히 딱 하고 그냥 내일 아침 또 일찍 일어나야 돼. 자야겠다. 불태웠다. 약간 이런 느낌. 모든 걸 불태우고 들어가시는 그런 편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공연을 처음 했던 내가 사람들 앞에서 처음 노래를 했던 그날은 또 기억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떠세요? 저에게 있어서 첫 공연은 네. 버스킹이었거든요. 작년 4월 달이었는데 얼마 안 됐네요. 네, 그때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음. 그냥 그때 처음 불렀던 곡이 마룬5의 페이폰이라는 노래. 네네네.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시는 노래잖아요. 그쵸. 그래서 되게 반응이 좋아서 자신감 충만해져서 그날 되게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 얼른 잤어요. 열심히 불태우고도 들어가서 빨리 자고. 자, 알레그로 씨 같은 경우에도 첫 네. 무대. 첫 무대 같은 경우는 되게 겨울날이었는데요. 네네. 기억이 남는 거는 정말 공연을 잘 못했다는 거. 그래서 사실 첫 네. 공연은 사실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죠. 네, 거의 뭐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좀 뻔뻔해져서 어디서 하셨어요? 저는 홍대에서 했었습니다. 네. 홍대에서 공연도 진행을 하셨었고. 네,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정말 춥더라고요. 근데 공연도 망하니까. 그 겨울이랑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음악적 색채도 그렇고 뭔가 네. 추울 때는 이제 뭔가 한기처럼 이제 다가와서 더 이제 추위를 좀 외로움으로 좀 만들어주는 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금방 들었던 곡처럼 뭔가 포근함을 선사하는 곡도 있을 것 같고, 되게 겨울과 잘 어울리는 그런 아티스트라는 생각이 드네요. 종합 선물 세트가 되고 싶어요. 그래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들어있는. 예. 그 중에 취향 하나는 있겠죠. 예. 앞으로도 많은 음악들 소개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앨범도 내셨잖아요. 이제 추가적으로 해보고 싶은 게 또 있으시다면 여쭤보고 싶거든요. 뭐 알레그로 씨는 공연 얘기를 살짝 해주셨었고, 네. 또 말고 다른 것들 해보고 싶으신 것. 일단은 뭘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주어진 일들을 좀 재밌게 해보려고 해요. 오늘 푸른밤 나온 것도 너무 재밌고, 네네. 공연 짧게 하는 것도 재밌을 거고, 인터뷰를 하게 돼도 재밌을 거고, 좀 그런 일들을 즐기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또 그러면서 얻는 또 재밌는 이야기들이 다음 앨범에 또 소재가 될 수도 있으니 그렇죠. 잘 챙겨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이 곡을 쓸 수도 있죠. 정말요? 어떤 제목이 될까요? 궁상? 궁상. 남자 셋이서. 남자 셋이서 궁상. 반려동물 없고. 오웬 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푸른밤도 나오시고 네. 활동도 이제 여기저기서 시작을 하실 텐데 이번 앨범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해보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전 일단 공연 경험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네. 공연을 좀 많이 하고 싶어요. 공연을 좀 많이 하고 빨리 집에 가서 자고 싶나요? 이제 가사처럼 늦게 자요 요즘. 그렇군요. 네. 공연을 좀 이제 진행을 많이 해보고 싶다. 네, 많이 직접 피부로. 마주하고 이제 해보고 싶어요. 그렇군요. 좀 좋은 목소리를 가지셨으니까 네. 그런 것들 좀 직접적으로 들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앞으로의 활동 계획 이런 것들 우리 가족분들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슬슬 마지막 라이브를 한 곡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웬 씨의 노래를 들을 건데요. 어떤 곡 마지막 곡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네, 언젠이라는 노래인데요. 아, 이 곡이 바로 데모를 보냈던 바로 그 곡이잖아요. 네, 저에게 네. 의미가 되게 큰 노래인데 언젠간 다 좋아질 거다. 아, 지금 생각했을 때 되게 부끄러운 일들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웃을 수 있을 만큼 네네. 가벼운 일일 테니 희망을 가져라 라는 메시지를 담고 여러분 싶었고 24살입니다. 이 청년이. 네. 아, 청년이네요. 신기하게 이 노래를 쓰고 다 좋아지고 있어서 저에게 되게 의미 있는 노래예요. 자, 이 곡 라이브로 들으면서 이제 두 분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푸른밤 어떠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좀 어떠셨어요, 알레그로 씨?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일단 종현 DJ님께 너무 잘해주시고 아유, 오엔 씨도 아닙니다. 너무 재밌으시고 예, 오늘 정말로 잘 놀다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엔 씨 같은 경우에도. 네, 정말 편하게 해주셔서 경험 없는 저를 이렇게 잘 이끌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네.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된다면 또 찾아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엔 씨의 라이브를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어떤 밤이 내려와도 딱히 재미난 일이 없어. 그 어떤 날이 반겨와도 나는 아무 의미 없어 보여. 왜 사람들을 보면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을까. 불안한 내 모습을 보면 아마 아직 불안한 건가 봐. 언젠가 느끼겠지. 지나가면 웃고 있을 거야. 언젠가 생각하겠지. 지나가면 깨닫게 될 거야. 내가 좋아하는 비가 내려도 이젠 그렇게 들뜨지 않아. 그 어떤 여자가 날 좋아해도 딱히 만나고 싶지도 않아. 왜 사람들을 보면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을까. 두근두근 대는 마음이, 내 마음이 아마 아직 어린가 봐. 언젠가 느끼겠지. 지나가면 웃고 있을 거야. 언젠가 생각하겠지. 지나가면 깨닫게 될 거야. 답답한 내일이 저 멀리 보이네. 넋을 놓고 한숨 쉬고 울어봐도 잡히는 거 하나 없네. 우리 언젠가 느끼겠지. 지나가면 웃고 있을 거야. 언젠가 생각하겠지. 지나가면 깨닫게 될 거야. 언젠가 느끼겠지. 여유롭게 웃고 있을 거야. 언젠가 말하겠지. 지나가면 깨닫게 될 거야. 그 어떤 밤이 내려와도 이젠 오늘 같진 않겠지. 그 어떤 날이 반겨와도 이젠 오늘 같진 않겠지.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몰라 사랑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눈 같아 yeah. 올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나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재능이 있었다. 나의 그 재능을 부모님은 너무나도 자랑스러워 하셨고 나의 진로는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당연스레 정해져 버렸다. 남들보다 이른 나이에 전문기관에서 훈련을 받고 남들보다 빨리 모든 과정을 이수했다. 그래서 부모님은 내가 남들보다 훨씬 앞서서 그 분야의 프로가 될 거라고 믿고 계셨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너무 이른 나이에 한 분야에만 몰두했던 나는 20살이 되기도 전에 심각한 슬럼프를 맞이했다. 하지만 그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을 만큼 내 정신은 그리 성숙지 못했다. 왜 내가 이걸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고 내 진로를 멋대로 정해버린 부모님을 원망하기만 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 진로를 바꿔보려 노력을 했지만 내가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결국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한동안 방황만 하다가 다시는 오고 싶지 않았던 이 길로 돌아왔다. 하지만 다시 돌아온 이곳엔 이미 나보다 어리고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 그래도 이젠 다른 길은 갈 수 없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10년 넘게 도전과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를 배신하는 것만 같은 기분이 수없이 든다. 아직도 나를 믿고 있는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 때문에 차마 놓지 못하고 있지만 솔직히 잘 모르겠다.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에 이렇게 계속 도전하는 게 옳은 건지 30이 되면 포기해야 할까? 40이 되면 포기해야 할까?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포기해야 되는 때는 언제인 걸까? Everybody loves the things you do, from the way you talk to the way you move. Everybody here is watching you, 'cause you feel like home. You're like a dream come true. But if by chance you're here alone, can I have a moment before I go? 'Cause I've been by myself all night long, hoping you're someone I used to know. You look like a movie, you sound like a song. My God, this reminds me of when we were young. Let me fall
just like a movie. It was just like a song. I was so scared to face my fears. Nobody told me that you'd be here. And I swear you moved overseas. That's what you said when you left me. You still look like a movie. You still sound like a song. My God, this reminds me of when we were young. Let me photograph you in this light in case it is the last time that we might be exactly like we were before we realized we were sad of getting old. It made us restless. It was just like a movie. It was just like a song. When we were young, when we were young, when we were young, when we were young. It's hard to admit that everything just takes me back to when you were there, to when you were there. And a part of me keeps holding on just in case it hasn't gone. 'Cause I still care. Do you still care? It was just like a movie. It was just like a song. My God, this reminds me of when we were young. Let me photograph you in this light in case it is the last time that we might be exactly like we were before we realized we were sad of getting old. It made us restless. Oh, I'm so mad I'm getting old. It makes me reckless. It was just like a movie. It was just like a song when we were young. 하루의 끝, 오늘은 송보경님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아델의 When We Were Young 이었습니다. 네, 하루의 끝도 소개를 해드리면서 많은 걸 느낀 것 같고, 좀 들으시면서 공감하시는 분들, 아, 나도 저랬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내가 어찌 보면 나의 젊음을 이제 다 쏟아 넣었던 무언가에게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지 못했을 때 오는 좌절감이라든지 좀 거기서 오는 배신감, 이런 건 정말 클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포기해야 되는 때는 언제인 걸까라고 이제 마지막에 또 상태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글쎄 저는 모르겠어요. 포기하는 것도 되게 용기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결정은 본인이 하시겠지만 포기에 대한 부분은 사실 포기하는 용기라든지 지금까지 내가 이 일에 쏟아왔던 엄청난 수고와 노력들, 이것들을 또 인정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을 때 포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잘 고민을 해보시고 가족들과 주변인들의 어떠한 이 기대라든지 생각들,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잘 나누셔서 이야기 나누셔서 그것들이 짐이 되지 않는 상태를 먼저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남들의 시선이 물론 신경이 안 쓰일 수는 없겠지만 남들의 시선의 무게를 좀 덜은 상태에서 그 일을 대하는 나를 다시 한번 바라본다면 이 일이 또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처럼 마음처럼 잘 되진 않는
일이 똑같더라도 이제 남들의 시선이 조금 느껴지지 않는 상태가 되면 그것만으로도 되게 즐거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활력을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힘내시고 어떻게 결정을 하시게 될지 만약에 결정을 하시면 푸른밤에도 꼭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정민님, 전부터 푸른밤을 들으면서 감성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요즘 글 연습을 시작했어요. 글 쓰는 어플에 하루에 2개의 주제를 주면 거기에 맞춰서 글을 쓰는 건데요. 쓰다 보면 왠지 감성이 점점 늘어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져요. 글 쓰는 게 이런 재미가 있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이런 어플도 있어요. 정말 별게 다 나온다. 진짜 좋네요, 이거. 그러니까 하루에 뭐 예를 들면 그냥 뭐 땡볕 혹은 보리차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주제를 주고 거기에 대한 글을 쓰게 도와주는 어플인 거잖아요. 이게 좀 이렇게 단순하진 않을 것 같아요. 심지어 저는 왠지 어떤 그래 뭐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왠지 정해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되게 멋있는 취미생활이네요. 그래요. 계속해서 한번 이어나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감성적인 사람이 되자 뭐 이런 건 노력으로 될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해봐요. 근데 이건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몰랐던 나의 어떤 감성을 찾는 이제 훈련? 이런 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문정민 님이 지금 하시는 그 일들이 나의 어떤 숨겨져 있는 잠들어 있는 감성을 찾는 그런 행위들이 되겠죠. 이런 게 되는 사람들은 감성적인 사람인 거죠. 뭐 감성적인 사람이 더 좋다 뭐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사람마다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생각하는 방법들이 조금씩은 다르니까. 예. 근데 이런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은 감성적인 사람일 거예요, 아마. 7241님, 한 사람을 짝사랑한 지 어느덧 258일째예요. 나름대로 마음을 표현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지만 불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잊으려고 한 달 동안 노력을 해봤는데 그것도 안 되네요. 오늘도 그 사람 때문에 잠이 오질 않아요. 짝사랑하고 있는 모든 분들 화이팅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다들 힘내십시오. 짝사랑하는 사람들. 258일째 그리고 한 달 정도 이제 또 노력을 해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생각이 이제 가벼워지지 않는다 뭐 그런 사연이었는데요. 제가 한번 친구들하고 막 얘기 나누다가 예전에 푸른밤에서도 얘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사랑했던 사람을 잊는 기간 혹은 뭐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은 잊혀질까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났던 시간의 절반은 흘러줘야 조금 그래도 좀 흐려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7241님도 뭐 물론 제 생각은 아니지만 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들 평균을 내니까 뭐 129일 정도는 좀 그분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보셔야 이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내세요. 1151님, 책상을 정리하다가 예전에 쓰던 mp3를 발견했어요. 그때 즐겨 듣던 노래로 꽉 찬 플레이리스트를 보니까 추억들이 많이 생각이 나네요. 매일 미니로 푸른밤을 듣다가 mp3로 들으니까 기분도 뭔가 새롭고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저도 예전에 mp3로 라디오 들었던 적이 있어요. 저 이제 제가 동대문에 살았었고 연습실이 압구정, 강남 압구정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항상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301번 타고 다녔어요. 저 301 타고 다녔는데 그 301 타고 다니면서 이제 제가 그때 생일 선물로 받은 어떤 그 주파수를 잡는 이제 보조 도움 장치 그런 거였는데 제가 갖고 있던 mp3는 자체만으로는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꼭 꼽아야 이제 들을 수가 있었는데 그때 생일 선물이었나 그렇게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라디오를 좀 퇴근길에 귀갓길에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mp3로 듣는 것도 좀 또 다른 매력이 있죠. 예. 5077님, 마이너스의 손인 제가 어김없이 사고를 쳤네요. 선풍기를 그냥 살짝 건드렸을 뿐인데 머리가 똑 떨어져서 몸에 열도 많은데 바람도 못 쐬고
삐질삐질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는 못 돼도 마이너스는 안 되고 싶은데 그냥 운명인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좀 그런 편이거든요. 저도 물건을 잘 이제 고장 내트리는 게 아니라 저는 잘 잃어버려요. 좀 그런 편인데 이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습관 같은 거일 수도 있고 뭐 난 정말 살짝 만진다고 한 건데 혹은 아니 이게 이렇게 고장 날 줄 몰랐는데 예, 그렇게 되는 경우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제 주변에도 한 명 있어요. 야 진짜 야 그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진짜 걱정돼서 그래. 고장 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고장 날 것 같은데 아니 괜찮아요. 이러다가 고장 내트려먹고 야 그거 좀 위험한 것 같아. 그렇게 안 하면 안 될까? 아 괜찮아. 떨어뜨렸다. 이렇게 되는 그런 캐릭터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뭐 타고난 어떠한 성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칠 수 없다고도 생각을 해요. 예, 어쨌든 더운 여름 뭐 선풍기 없어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뭐 여름은 더운 게 여름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고치시기 전까지는 조금은 고생하시더라도 예. 너무 막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노래 들을까요? 노래는요. 검정치마 러브샤인 그리고 양희은과 강승원이 함께한 4월 두 곡 듣겠습니다. 내일이면 나를 버릴 사람들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이면 난 다시 바다 건너에 홀로 남을 그때는 괜찮나요. 내 귓가에 노래를 불러 넣어줘요. 다른 새소리가 들려오지 않게 유일했던 사랑을 두고 가는 내게 숨겨뒀던 손수건을 흔들어줘요. Hey, let your bright light shine on me. Can you love me unconditionally and sing a million lullabies on a sleepy day? Hey, let your sea breeze blow on me when I'm sailing internationally, and whisper all your prayers on a stormy day. 내 숨을 불어넣어줬죠. 그 작은 심장이 내려앉을 때마다 내일이면 널 잡을 수도 없어요. 홀로 남을 그때는 괜찮나요.
약속을 해줄게요. Hey, let your bright light shine on me. Can you love me unconditionally and sing a million lullabies on a sleepy day? Hey, let your sea breeze blow on me when I'm sailing internationally, and whisper all your prayers on a stormy day. 꽃잎이 난다 4월이 간다 너도 날아간다 산 그림자 짙은 이곳에 나는 떨고 있는데 봄비 내린다 꽃잎 녹는다 나도 젖는구나 녹아내리는 시절 기억들은 사랑이었구나 다 보냈다 생각했는데 잊은 줄 알았었는데 숨 쉬고 숨을 쉬고 또 숨 쉬어봐도 남는다 모자란다 네가 내 몸이 녹아내린다 내게로 스며들었다 꽃잎은 날고 봄비 내리면 나를 보낸다 다 보냈다 생각했는데 잊은 줄 알았었는데 숨 쉬고 숨을 쉬고 또 숨 쉬어봐도 남는다 모자란다 네가 내 몸이 녹아내린다 내게로 스며들었다 꽃잎은 날고 봄비 내리면 나를 보낸다 꽃잎이 난다 4월이 간다 나도 날아간다 검정치마의 러브샤인 그리고 양희은 강승원의 4월 두 곡 듣고 왔고요. 노래 한 곡 더 들을까요? 김예림의 잘 알지도 못하면서 듣겠습니다.
길 잃은 어린 소녀의 노래 익숙해진 두려움과 몸에 배인 침묵 속에 외로움도 무뎌져만 가네. 날 미워하지 마. 날 미워하지 마. 날 미워하지 마. 알 수 없는 사람들과 다른 세계 표정과 말 넌 대체 내게 뭘 원하는데 조심스런 맘 졸이며 겨우 한 걸음 내디뎌 이 세상이 난 너무 무서워. 어디에도 내 쉴 곳은 없네. 길 잃은 어린 소녀의 노래 익숙해진 두려움과 몸에 배인 침묵 속에 외로움도 무뎌져만 가네. 날 미워하지 마. 날 미워하지 마. 언제부턴가 넌 날 조르고 밀어. 날 미워하지 마. 날 미워하지 마. 날 미워하지 마. 날 사랑하지 마. 차가운 새벽 겨울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이별을 말하지 못하고 멀리 낯선 하늘 아래 놓여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거대한 세상의 분노에 나는 나를 지켜야 했어. 그렇게 나를 지켜내야 했어. 차가운 새벽 겨울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이별을 말하지 못하고 멀리 낯선 하늘 아래 놓여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거대한 세상의 분노에 나는 나를 지켜야 했어. 그렇게 나를 지켜내야 했어. 나를 지켜야 했어. 나를 지켜야 했어. 내일 너에게 푸른밤의 마지막 시간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곡으로 준비하고 있죠. 오늘 준비한 곡은 이규호의 머리끝의 물기입니다. 99년에 발매된 이규호 1집에 실린 노래인데요. 윤영배 씨가 작사, 이한철, 이규호 씨가 작곡을 했습니다. 벌써 17년이 되어가는 노래인데 지금 들어도 고유의 감성이 살아있어서 전혀 오래된 노래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의 머리끝에 아직 남아있는 물기를 보고 왠지 모를 설렘을 느낀다는 내용이죠. 이규호 씨 특유의 중성적인 보컬과 청량한 기타가 어우러져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곡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머리끝의 물기 함께 들으시고요. 지금까지 푸른밤 조인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장미꽃 한 송이에 따라따라따따 조그만 내 몫을 끼워 따라따라따따 별다른 얘긴 않고 장미꽃만 내밀면 어쩌면 밝을지도 이런저런 생각에 따라따라따따 걸어 지하철역까지 따라따라따따 하마터면 무심코 지나칠 뻔했다가 다행히 제대로 찾아 그녀를 처음 만난 건 따라따라따따 우연히 지하철에서 따라따라따따 서둘러 나온 걸까 머리끝에 물기가 제 말이지도 않았어 전부는 알고 있는데 난 숨이 막힐 것 같아 열차는 이미 떠나가고 그녀의 샴푸 향기만 모두 떠나가고 난 뒤 텅 빈 지하철역에 다음 열차 시간 안내 방송만 내리치는 내일이 오면 왠지 늦을 것만 같아 다시 못 만날 것 같아 기회는 한 번 또 전부는 얼굴인데 난 숨이 막힐 것 같아 열차는 이미 떠나가고 그녀의 샴푸 향기만 모두 떠나가고 난 뒤 텅 빈 지하철역에 다음 열차 시간 안내 음악의 또 다른